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20강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란 것은 매도인이 이 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 제2 매수인과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해서 그 새로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제2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것이 유효한가 뭐 이러한 문제들이 이중매매에 해당되는 문제들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인을 A라 그러고 제1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B라 그러고 제2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C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매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상에서 인정되는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뭐 이중 매매 계약을 하든 뭐 삼중 매매 계약을 하든 그 매매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또 무효가 되는 이중 매매도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중 매매 계약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중 매매로 인해서 취득한 제 C가 이중 매수인인 C가 수익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 매매 계약의 형태는 크게 먼저 요약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중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중도금까지 지급받고서 이중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또 하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 이중매매인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금만 간 상태에서 이중매매 계약이 되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즉 매도인 A가 매수인 B, 제1 매수인과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약금만 받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이럴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제2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하고 즉 제2 매수인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1억이 2억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지불하고 매매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C는 즉 제2 매수인 C는 언제든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한다는 얘기는 그 민법상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등기해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소유권 이전에 효력이 생긴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만 된 상태에서는 C를 소유권자로 볼 수도 없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만 C를 제2 매수인을 소유권자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도인 A가 매수인 B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받고 뭐 가격이 상승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다른 매수인 제2 매수인 C와 매매계약 후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 C도 역시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잔금까지 중도금 갔으니까 잔금 가면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1 매수인 B 앞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또 B는 잔금 치르고 나서 매도인한테 소유권 해달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즉 소유권 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데 결국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제2 매수인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초 매수인 B, 1차 매수인 B는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B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 매도인은 민사적으로는 그런 책임지겠지만은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형사적으로 매도인은
배임죄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유를 보면은 중도금권이 지급되게 되면은 계약 이행의 의무가 있어서 매도인은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신임 관계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배해서 했기 때문에 배임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중 매매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매도인 A가 비로부터 중도금 수령 후에 제2 매수인 C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효 사유를 보면은 우리 민법 103조에 반사회적 질서 법률 행위로서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효가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돌려줘야 됩니다.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당초 매수인 B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동산 그 이중 매매의 경우는 결국 그 중도금을 받고 이중 매매하거나 또는 뭐 그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중 매매나 모두 다 형사 처벌이 됩니다. 이 두 번째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A 매도인은 배임죄의 정범이 된다 그러고 B는 배임죄의 방조범, 종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처벌받습니다. 근데 참고로 동산의 이중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동산, 뭐 금이라든지 뭐 고가의 어떤 물건들 움직이는 거 동산의 이중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 즉 배임죄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 합의부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계약금 가거나 중도금 간 이후에 이중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그 제2 매수인 C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고 예외적으로 제2 매수인 C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